어젯밤부터 일부 계좌에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 당국이 맨하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를 다시 코로나19 응급병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내 첫 확진 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는 한 간호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8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올해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영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도 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8,795명 늘어난 2,016만 1,236명, 사망자는 2,850명이 들어 34만 9,74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949명이 들어 99만 5,587명, 사망자는 122명이 들어 3만 7,79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008명이 늘어나 48만 2,757명, 사망자는 187명이 늘어 19,10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696명이 들어 18만 3,663명, 사망자는 40명이 들어 5,9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따른 현금 지급이 어젯밤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어젯밤부터 일부 계좌에 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인과 16세 이하 부양가족은 1인당 최대 $6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르면 오늘 밤 $600의 현금 지불금이 일부 계좌에 지급될 것이고 다음 주까지 계속 지급된다고 트윗했습니다. 이어 수표는 내일부터 붙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부양책은 성인과 16세 이하 부양 자녀에게 재난 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인당 최대 $600씩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4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에서는 성인과 자녀에게 각각 $1,200와 $500씩을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 규모를 $600에서 $2,000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2,000를 지지하고 있고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 수표 지급액을 $2,000로 인상하는 안의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분노의 트윗을 올리고 공화당이 $2,000 지급을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9일 매코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 수표 지급액을 $600에서 $2,000로 인상하는 안에 상정 시도를 구두 반대로 저지했습니다. 재난지원 수표 지급액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서명을 미루면서까지 밀어붙인 의제입니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전날인 28일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 의원은 이날 상원 전체 회의에서 하원에서 넘어온 인상안의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대중의 막대한 다수 공화당과 민주당은 $2,000 수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강조했고 샌더스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슈머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반대자가 있는지 질문해 즉각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안 표결이 저지되자 즉각 트위터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2,000 지급을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해야 한다며 $600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3,700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1분당 2.5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미국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미국에서는 3,70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 유입된 이래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98만 2,610여 명, 누적 사망자는 34만 6,650여 명에 달합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2만 4,686명에 달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겨울철로 접어들며 시작된 3차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을 통해 중계된 코로나19 관련 회견에서도 국민들을 향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맨하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를 다시 코로나19 응급병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사무실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맨하튼의 임시병원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수석 고문인 리치 아조파디는 뉴욕주는 지난 몇 주 동안 응급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제비치 센터와 같은 곳에 병원 시설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입원 환자가 예상치를 우회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조파디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뉴욕 주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이콥 제비치 센터는 지난 4월 뉴욕의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달여 동안 응급병원으로 사용됐고 1,000여 명의 환자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 운영을 담당했던 노스웰 헬스병원 CEO는 지금 당장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사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을 증상이 없을 경우 10일로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타주 방문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3일 전 검사, 도착 후 3일간 의무격리, 그리고 4일째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매우 늦다고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몇백만 명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월에 취임하면 접종 속도를 하루 100만 명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매우 늦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취임 후 접종 속도를 하루 100만 명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스크 착용 지지와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다가올 몇 주, 몇 달은 전염병 대유행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때까지 4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당시 비판가들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33만 명이 넘게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에 도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까지 2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접종 속도를 5배에서 6배 높이고 이를 100만 명 접종으로 늘리겠다면서 이렇게 해도 국민 다수가 접종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1억 명 접종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늘어도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권 출범 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는 미국 내 첫 확진 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29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내 첫 확진 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20대 남성으로 덴버시 남동부 지역에서 격리 중이며 그동안 여행 전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주립시험소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검사로 확인한 다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지만 현재 개발된 백신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국은 혹시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감염 추적 역학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앞서 지난 25일 CDC는 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한 간호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8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올해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두 곳의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매슈 W라는 이름의 45세 남성 간호사가 이달 18일 백신 1회차를 맞고 여드레 후인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호사는 백신을 맞은 직후엔 팔에 쓰라림이 있는 것 외엔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4일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한 뒤 피로감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26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슈가 백신을 맞기 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예상 밖의 사례는 전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장 2주 정도로 백신을 맞을 당시엔 감염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또 백신을 맞은 뒤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2020년 하원 의원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제5선거구에서 승리한 41살 공화당 소속 루크 렐로우 당선인은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9일 저녁 숨졌습니다. 그는 지난 22일부터 루이지애나 북서부 슈리프포트 소재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하원은 렐로우의 사망을 애도한다며 끔찍한 바이러스로 역시 누군가를 잃어 고통받는 많은 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영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도 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건당국자들은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루와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29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외 다른 국가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 진단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영국발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 기록을 제시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미국은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이들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성 판정 의무화라는 새 조치는 영국발 항공편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미 시민권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루어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이번 조치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으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검사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에 관해 미 항공사들과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주변을 보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폴킴 시의원이 8개 봉사단체에 $20,000를 기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김 의원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8개 비영리 봉사단체에 사비 $20,000를 기부했습니다. 폴김 의원은 어제 단체 관계자들을 펠팍 성 마이클 성당으로 초대해 전달 행사를 개최하고 봉사단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의원 도의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봉사단체 분들이랑 많이 일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얼마큼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한민들 그리고 이 뉴저지를 대표해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코비드 때 참 위험한 시기에 무릎을 쓰고 사회봉사하는 것을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통합소득 2만 불을 기부를 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8개 단체는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상록회, 성마이클 성당과 소망교회, 네이버 플러스 등 한인단체와 펠팍 엘크스 클럽, 아프리카 선교와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사이어티 오브 아프리칸 미션,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 3곳의 타민족 기관입니다. 폴김 의원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교육위원을 거쳐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이 어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11개의 카운티와 샌 호아킨 밸리 지역 중환자 수용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가주 중환자 수용 능력은 0%며 이 수치가 15% 이상일 때 자택 대피령에서 해제될 수 있는 만큼 봉쇄령 해제 날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봉쇄령에 따라 음식점의 실내, 야외 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미용실과 네일샵, 이발소를 비롯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코로나19 급증으로 인해 헐리우드 영화계와 텔레비전 쇼 제작 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제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폐쇄를 막기 위해 한인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경찰서 폐쇄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리 LA 시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시의원들도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며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움직임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 예산 삭감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지만 경찰서 폐쇄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When I heard that this was announced quite arbitrarily, if you ask me, as a possibility for closure because of looming budget cuts, I take very strong exception to the thought of that.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 역시 공식적으로 상정된 폐쇄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일이 없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Rumors and innuendo can only lead to misunderstanding. And I want to be first to suggest that the talk of closing the Olympic station is hugely problematic, and I do not see that happening. 올림픽 경찰서 외에 폐쇄가 언급된 다른 경찰서 2곳에 대한 입장도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의회와 시장이 LAP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경찰서 폐쇄안을 다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The mayor and the council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what the priorities are in the preservation of services, and that is contained in the budget. So, again, there is no proposal at this time being entertained, and frankly, it's a non-starter. 앞서 LA시는 지난 7월 미전역에서 퍼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여파로 LAPD 예상 중 1억 5천만 달러를 삭감했고 이에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A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미팅을 갖고 예산안 삭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예산 배정 내용은 내년 4월에 다뤄지며 시의회의 투표와 시장의 서명을 통해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31일 자정부터 타임스퀘어 인근 45에서 49가 6번에서 8번가 일대의 차량,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오후 3시부터는 41에서 49가 6번에서 8번 가일대에 차량 보행자 통행이 모두 제한되고 통행 제한은 1월 1일 오전 12시 10분에 해제됩니다. NYPD는 통행 제한으로 맨하튼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신년맞이 볼드랍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실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H-1B와 H-2B, H-4, L-1 및 일부 J-1 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제한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아직까지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내세워 1년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식당뿐만 아니라 잡화점과 옷가게 등 소매업소에도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토어 프론트 프로그램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가입 업소들은 인도의 최소 너비 8피트를 유지하고 인접 업소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매장 앞에 최대 높이 너비 5피트의 상품 진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쿠오모 주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종교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인 마이클 박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에 대한 면모를 차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행정명령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